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갑자기 조선일보 칼럼을 제가 인터넷에서 보려고 하니까 칼럼에 서창을 띄우면은 화면을 가리면서 쭉 뭔가 올라와요. 로그인하세요. 회원가입하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부터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일보 걸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사설 보자고 로그인을 해야 되나 저 조금 고민이 됩니다.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잦아진 직을 걸겠다. 잦아진 직을 걸겠다. 해석하면 총선 출마? 뭐 이렇게 내용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직을 걸겠다. 많이들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아시겠지만 뭘 건다는 건 도박한다는 거죠. 도박대. 가진 돈을 한 판에 다 거는 올인. 땅 문서 걸고 건물 걸고 뭐 목숨도 걸고 그러죠. 자, 도박판에서나 나올 용어를 갖다가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고위직 인사들이 쓴다니까 좀 당황스럽다. 그래서 케이스를 갖다가 케바케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몇 명 등장을 해요. 박민식 장관, 원희룡 장관, 한동훈 장관, 이백현 금감원장 차례로 등장합니다. 전부 다 자기 자리를 걸겠다고 했어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우리 한번 살펴봤죠. 민주유공자 요법 이거 뭐 논란이 많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강행 처리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걸 반대하면서 장관이 걸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백선엽 장군 제가 요 사설 보는 김에 이 인물은 좀 한번 같이 조금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공부 좀 했습니다. 왜냐면요 이 백선엽 장군만큼 정말 그 평가가 엇갈리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분 재작년인가 돌아가셨어요. 우리나라 나이로 101살까지 사셨어요. 진짜로 오래 사셨죠. 옛날이긴 하지만요 1920년에 태어나셨는데 30살 나이에 장군이 됐어요. 30살 나이에. 육군 참모총장 33살 때 되셨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근데 왜 33살 때 육군 참모총장이 될 수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이분의 명과암이 있어요.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 이분의 빛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요. 이분이 아니었으면은 우리나라는 당시 6.25 때 그냥 적화통일이 됐을 거야. 이게 정설이에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6.25 전쟁 때 우리가 훅 밀렸잖아요. 그래서 낙동강 같이 밀려났어요. 부산으로 천도를 하고 임시도 부산으로 옮기고 낙동강 전투에서 진짜 목숨 건 전투가 있었는데 6.25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다부동 전투라고 합니다. 낙동강 전선을 사수한 다부동 전투. 그 다부동 전투가요. 이 백선혁 장군이 이끈 게 그 당시 1사단이었어요. 제가 군대 1사단 나왔거든요. 1사단 가면은 진짜 1사단 사단 건물 가면 백선혁 동상 있어요. 예. 제가 일사단을 나왔는데 백선엽 장군이 이제 일사단장을 하면서 그때 다부동 전투 때 쉽게 해서 1대 3으로 싸운 거예요. 북한군 정예 병력이 세개 사단하고 일사단하고 1대 3으로 붙어가지고 그 굉장히 뭐 치열하게 싸워서 결국은 이깁니다. 낙동강 전선을 지켜내요. 근데 처음에 미군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요 한국군을 되게 무시했대요. 예. 뭐 장비도 그렇고 형편없고 훈련 수준도 엉망이고 얘네 싸움도 못한 애들이다. 근데 낙동강 전투를 보고 미군의 생각이 달라졌대. 와 얘네 좀 하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선엽 장군은요 이건 분명해요. 이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이 영웅인데 그냥 한 것도 아니라요. 이거 굉장히 미담이 많아요. 실제라고 그러는데 진짜 영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장군이니까 곤청 들었겠죠. 소총이 아니라 곤청을 들고 앞에 나가서 막 이렇게 진짜 육박전 벌이고 포탄이 비오듯이 쏟아지는데 앞에 나가서 선두지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한 말이고 실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후퇴를 하면 나를 먼저 쏴라. 부하들한테. 내가 후퇴하면 나를 그냥 쏴라. 무조건. 그런 얘기를 할 정도. 그래서 정말 그 치열한 다부동 전투 승리를 이끌어서 진짜 이건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 각도로 봤는데 백선엽 장군을 친일파로 보는 사람들도 그건 인정을 해요. 이분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은 지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었을 거다. 정말 엄청난. 그래서 이분이 대한민국 최초 사성 장군이 되셨어요. 우리나라 장군이 이제 별 한 개가 준장입니다. 두 개가 소장, 세 개가 중장, 네 개가 대장이에요. 별 다섯 개는 없어요. 별 다섯 개 누굴까요? 대통령이에요. 네, 별 다섯 개 대통령입니다. 근데 최초로 오성 장군을 그러니까 원수 명예 원수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백선엽 장군을 갖다가. 그때가 이명박 대통령 때였는데 근데 바로 이 친일 논란 때문에 못했어요. 이명박 대통령도 그걸 하지를 못했어요. 친일 논란이. 근데 이 친일 논란이 뭐냐면 이분이 젊었을 때 간도 특설 때 있었어요. 간도 특설 때. 간도 특설 때가 뭐냐? 간도에서 만주벌판에서 독립군 때려잡는 일을 한 그 부대 배속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안타깝게도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에 올라가 있어요. 이분은 실제로. 그것 때문에 그 원수 추서가 못 됐던 거죠. 안 됐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간도 특설대 부분이 이게 굉장히 좀 당시 기록 같은 거나 이런 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말이 엇갈리는데 이제 백선엽 장군은 옹호하는 쪽에서는 간도 특설대에서 복무한 거 맞다. 맞지만 독립군 토벌에 나서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어쨌건 그런 빛과 그림자를 가지신 분인데요. 예, 하여튼 이분 대단한 분이에요, 진짜 정말로 정말. 근데 이제 좀 어떤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비리는 좀 있었어요. 부동산 투기 의혹도 있었고요. 동생이 그 선인학원이라는 사학을 운영했는데 그 사학 비리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사생활적인 부분인데 사생아가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식 그 부부 관계가 아닌 이제 뭐 불륜이라고 합니까? 아무튼 내용 관계, 아무튼 사생아가 있었는데 60년 만에 그 사생아의 존재를 인정을 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생아한테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뭐 연락하지 마라 이랬더라고요. 굉장히 매정하죠. 예, 그냥 버린 자식 최고. 좀 그런 논란은 좀 있지만 어쨌건 6.25 전쟁 영웅, 이건 정말 6.25 때 최고 전쟁 영웅이셨죠. 예. 근데 어쨌건 제 말이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선엽 장군을 친일파로 보는 시각을 비판하며 아니다, 친일파 아니다, 내 직을 걸고 얘기할 재밌다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백선엽 장군 재편 관련 움직임이 상당히 지금 보수 정권이 되고 나서 상당히 활발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서 좀 합리적으로도 비판을 하죠. 중앙일보도 보수 매체입니다. 자,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관련 부처 장관으로서 국민에게 이런 표현 많이 나왔죠. 아니, 이유를 설명해가지고 이런 판단에 도움을 주고 그래, 그럼 백선엽 장관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실부터 알리는 게 순서죠. 근데 무슨 장관직부터 걸어? 이거는 그쵸, 좀 잘못된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서 원희룡 뭐 반복 안 해도 아시죠? 예, 그런 얘기 했었어요. 자, 근데 원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게 핫한 분입니다. 팬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벌써 차기 대권 주자로 지금 벌써 부상이 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은 좀 간단히 얘기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아끼는 동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일 사랑하는 검사 동생이에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 앉혔죠. 그리고 굉장히 거침없는 화법으로 유명해요. 그 국회 대정부 질문 때 나와가지고 안 밀립니다. 예, 여당 의원들한테 절대 안 밀려요. 할 말 다 하고요, 아주. 그래서 팬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튼 근데 한동훈 장관이 처음 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 김우겸 어제 기억나세요? 예, 이분이 설화가 많은 분이에요, 진짜. 진짜 한겨레 그 기자 출신 김우겸 의원 말실수 좀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오송 그 지하차도 그 말 잘못해가지고 결국 사과했죠. 청담동에서 술자리 이건 이설을 제기했는데 이거는 결국은 아닌 걸로 허위 사실 제기로 지금 판명이 난 것 같아요, 거의. 그때 이제 한동훈 장관이 발끈했죠. 난 장관직 걸게. 너 뭐 걸래? 예. 물론 억울하니까 그랬겠죠. 근데 중요한 거 하지만 그렇죠. 하지만 자, 여기 나오네요. 이미 차기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그가 한동훈이 직을 걸겠다는 용어를 꺼내니 부쩍 비슷한 말이 많아진다. 뭐 이복현 이 사람도 뭐 비슷한 얘기 했어요. 거취를 걸겠다.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 달락부터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나오죠. 이제 결론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기승전 뭐냐,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면 함부로 그런 말 하지 말라는 얘기죠. 물론 앞에 생략돼 있습니다. 물론 직을 건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 결연한 의지를 갖다가 강조하기 위한 수사, 어떤 립서비스죠. 것이다. 자, 하지만 공식입니다. 하지만 명언입니다. 그런 자세는 자, 어떤 자세죠? 책임감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다는 그런 강인한 의지, 그거는 직을 걸지 않아도 굳이 당연히 갖춰야 될 덕목인 거다. 그런 말 굳이 할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은근히 이제 민주당도 좀 비난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과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반대 묶여가지고 법안 하나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고 뭐 각종 공세.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이런 표현 안 쓸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참 이 글을 매끄럽게 쓰는 기술법이 이런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자 보세요. 당사자들로서는 지금 언급된 당사 뭐 한동훈, 원희룡 그죠? 뭐 박민식 다 이분들 다 당사자들로서는 문제 당사자들로서는 비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로서는 나만 그런 거 아니야 그죠? 과거 대통령이나 과거 대선 후보도 그런 말을 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여길지 모르겠다. 그래 너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 변명할 수도 있겠지 하면서 과거 사례를 또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해주면서 글을 좀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여기 이 부분은 저는 좀 상당히 매끄럽게 넘어가는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당사자들로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면서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런 말 했어요. 대통령직을 사퇴하겠다는 얘기도 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대통령직 걸겠다. BBK와 관련이 있다면 대통령직을 걸고 책임을 지겠다. 근데 결국 관련이 됐습니다. 감옥 가시죠. 그래서 이완구 전 국무총리 성완종 리스트 수사 때 이때는 진짜 이분 목숨 걸었어요. 예, 목숨 걸었죠. 성완종 리스트는 아시죠? 이 성완종 이분은 결국은 자살을 하셨습니다. 이 동생인가요? 성일종 국회의원. 이 동생이 결국 국회의원 됐어요. 네, 성일종 국회의원. 네. 어쨌건 결백을 주장하고 이제 공세 차단하기 전략적으로 쓰는 것일 뿐이다. 이제 그 다음 단락에 정말 멋진 표현이 나오죠.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정말 그쵸. 정말 책임감을 느낀다면 입으로만 직을 걸지 말고 성과를 보여라. 그쵸.
그렇죠? 성과를 보라. 그렇지 못하면 성과 못 내면 사의표하고 평가받으면 될 일이다. 아,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거는 참 좋은 표현이죠. 더욱이 그죠? 도박에서 거는 거는 개인 소유물이어야 된다. 이거 참 맞는 말이죠. 야, 장관직이 네 거니? 왜 거기다 그죠? 도박에서 거는 건 개인 소유물이어야 된다. 공직은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해 준 것이다.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이들이 마치 자기 것처럼 거내 만회할 사안이 아니다. 이 두 문장, 세 문장이요. 이 글을 제가 선택한 이유입니다. 이 세 문장 때문에 제가 선택을 했어요. 진짜로 이거는 정말 맞는 말이고 합리적인 비판, 좋은 비판입니다. 그쵸? 개인 소유물이나 거는 거지. 네 집, 네 차, 네 돈 걸어. 왜 주권자의 국민이 위임해준 공적인 공직을 갖다가 세금으로 월급 받는 주제에 니네가 뭘 걸고 말고 그런 말 할 자격 없다는 거죠. 굉장히 이거 좀 촌철살인 비판입니다. 마지막 단락 그래서 마무리했죠. 뭐 예. 자 여기서 예, 우리 정치 구단이라고 하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그랬죠. 걔네 저 집 거는 거 빨리 그만두고 싶어서 진짜 집 거는 거예요. 걔네 빨리 집 내려놓고 총선 출마. 아시일지 모르겠지만은 지원관님 더 잘 아실 겁니다. 예, 이제 총선을 앞두면요, 이제 장관, 차관, 이제 청와대 비서관들 이제 슬슬 몸 풉니다. 이제 갈 때 딱 이제 어디 갈 자리 좀 봐두고요. 이제 언지를 봤죠. 거기 좀 가능할 것 같아 그러면은 총선 90일 전에 사표를 사직을 해야 돼요. 총선 90일 전에 공직 사퇴 시한이 90일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총선 나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 뭐 예,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것도 이 문장도 굉장히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자, 정책 추진에 직까지 걸면서 열심히 하게 또 각오를 다진 이들이 총선 출마를 직을 던지면 이건 진짜로 말 그대로 코미디죠, 코미디. 예. 두고 보겠다 이거예요. 너네 한번 두고 보자는 거죠. 이제 한동훈 제가 얼핏 보니까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총선 출마 안 한다고 뭐 본인이 선을 그은 부분이 있는데 다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실제 한동훈 총선 출마설 뭐 원희룡도 아마 나온 것 같고요. 이분들 총선 출마 얘기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은근히 약간 비꼬듯이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